발륨이야? 그래? Interesting in chemistry, usually when you use the percent, the concentration, if they don't say special note, we assume that's a weight percent. That's common way. Okay? If it is a volume, we call this way. Volume percent. I didn't say whiskey. I said reagent. Aqueous solution. Then basic assumption is weight percent. That's a common definition in chemistry. Okay? 뭐라고 치고. What is a ppm? Part per million. Percent is a part per cent. Cent means 100. Okay, cent is a century, centurion. That's 100. Part per million is basically same thing, but just a different unit. ppm usually we hear. That's also usually weight percent. 따로 말이 없으면 percent나 ppm이나 혹은 ppb, part per billion. 기본 가정은 무게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물어봐서 확인한다. 기본적으로는 무게비라고 본다. 그래서 percent는 ppm에 비해서 1000배 더 큰 거기 때문에 4% means 40,000 ppm. 글루코스 분자량 200 정도라고 치고, 사실 180이지만 시간 대표로 가서 1분 준다. 밥을 먹었으면 찍기가 더 잘해봐. ppm이면 파트 퍼 밀리언이야. 그거랑 제일 가까운 건 뭘까? Micromolar concentration is 10 to the minus 6, right? So that's a million scale. And 이거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보자. ppm이면 대충 마이크로몰라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인데, 분자량이 1000이면 if molecular weight is 1000, then 1 ppm is 1 micromolar. 이 정도는 알아두면 되게 좋아. 대기 중에 공기에 뭐가 들어있는 게 ppm 들었다라고 말할 때 파악하는 사람들은 몰라 컨센트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하니까 저게 몰라 컨센트레이션 얼마지? ppm이 대충은 마이크로몰라 컨센트레이션 정도 된다. 100만 개 중에 몇 개냐를 물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몰라가 100만 개 중에 몇 개 들어있냐를 묻는 거잖아. 대충 그 정도 스케일이다 를 알아두면 완전히 틀린다고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충 그 레인지다. 계산하는 거 좀 다시 볼게. 이것도 1분 주나봐. 여러분 답한 거 다 틀렸어.
말은 안 했지만 물의 덴시티는 1이다 그지? 알코올은 0.8이고 6대 4 비율이네.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 과 1.0 사이를 10등분 해가지고 4대1으로 이렇게 대충 비를 구해보면 계산으로 쳐서는 0.6기가 9기가 나오는 게 가장 그럴듯한 답이야. 비율로 따졌을 때 물에 더 가깝잖아. 60%가 물이니까. 그렇지? 0.9기가 나오는 게 다른 정보가 없다면 가장 그럴듯한 캐싱이어야 돼. 맞아. 그런데 거기에 가정이 있어.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술을 만들 때는 앞에 내가 퍼센트는 무게비라고 얘기했는데 술 빚을 때 무게비 가지고 섞을까? 아니야, 술 빚을 때는 섞을 때 부피비로 썼는데 아이씨 그 다음 문제인데 답을 말해줬네. 부피비로 썼는데 그게 쉬울 거 아니야. 갈아가지고 섞기가. 그지? 그런데 나중에 부피가 변하면 원래 섞은 비가 그대로 유지 안 되겠지.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덴시티가 0. 뭐 물론 약간씩 다르겠지만 0.9가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부피가 는 거야, 준 거야. 40대 60으로 400ml와 600ml 섞었는데 부피가 줄은 거야, 늘은 거야. 1리터가 돼야 되는데 늘었어, 줄었어? 에이씨, 늘었어, 줄었어? 동훈아, 부피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 거잖아. 부피가 원래 집어넣어준 각각의 용액에 비해서 섞은 게 부피가 줄었어. 특히나 알코올 쪽이 더 줄었겠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그 얘기는 알코올이 물하고 섞이면서 좀 더 가까워져서 지네들끼리 더 인터랙션이 더 강해져가지고 더 부피를 좁힌 거야. 무슨 폴스에 의해서? 무슨 반대에 의해서? 지난 시간 배웠잖아.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반드가 뭐야? 하이드로젠 반드. 수소기를 위해서. 알코올도 에탄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물하고 섞이면서 그 효과가 더 커져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부피가 더 줄었어. 그러면 모든 계산이 다 되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보면 무게비로 40%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40%가 들어있으니까 알코올의 밀도는 얼마 그걸로부터 40%딱 계산해가지고 한 거 있고 그 가정은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부피가 변했어. 혹은 무게비라고 앞에 내가 처음 문제 있는 것처럼 무게비라고 가정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었겠어.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밀도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찾아서 계산한다. 자, 가보자. 이거 다 말해줘 버렸네. 통과. 섞어서 만들 때는 부피비로 섞어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다시 해야 돼. 부피비로 저렇게 섞어서 만들었다면 최종 만들어진 건 0.95가 되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다시 풀어봐야 돼. 그 게시란 그대로 열어놓을 테니까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그런데 답 올릴 때 남들하고 다른 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답을 저 대답했어요라고 거기다 계속 쭉 달면은 좋아? 좋을 거 없지? 계속 생각해보고 가장 먼저 가서 먼저 답하든지 아씨 내 생각과 똑같네 그러면 그냥 답하지 마. 뭐 꼭 그거 그냥 한 문제 저 왔다 갔어요라고 찍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도배만 하는 거지 게시판에. 남들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짚어서 넣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숙제를 따로 하라고 하지 않고 게시판에 올리는 거는 디스커션 하는 얘기지. 똑같은 생각이면 꼭 뭐하고 똑같은 얘기 쭉 다 올리나? 재미없잖아. 그러지 말자. 숙제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한테 도움 안 되는 짓이다, 그지? 그런 건 하지 말자. 다 알겠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자. 그래도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었네. 1리터의 솔루션이야. 다 집어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40% 위스키면은
알코올하고 다 들어간 상태를 1리터로 만들었을 때 부피가 줄었으니까 베이스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몰라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져. 근데 가끔 이제 한글로 쓴 사람들 보니까 몰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한글로 썼더라. 몰랄이라고. 영어 발음으로 하면 몰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다르게 읽으면 몰라는 R이고 몰라는 L로 쓴다. 저런 데피니션이 또 있어. 재밌게도 뭐 잘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 솔벤트 1kg에, 그러니까 섞기 전 얘기를 하는 거지. 솔벤트 1kg에 얼마나 뭐가 들어가느냐. 저게 필요한 개념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용액 상태에서 보는 걸 따지기 때문에 몰랄 잘 안 써. 그래서 몰랄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한글로 쓰니까 몰라 컨센트레이션을 한글로 굳이 쓰려고 하니까 몰랄이라고 표현한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귀에 들으면 거슬려. LR이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면 그냥 영어로 MOLAR 이렇게 써. 몰라 컨센트레이션. 아니면 그냥 몰로 누라고 써. 오케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몰라 컨센트레이션이고, 몰라 컨센트레이션은 1리터의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의 개수야. 알갱이의 개수라 그랬어. 분자의 개수야. 분자를 다루는 단위가 몰이야. 한 타스면 12개고 오징어 한 접은 100개고 뭐 이렇게 따지듯이 몰이라고 하는 개수, 몰수 몇 개인지 들어본 적 있잖아. 아보가드로수 1 곱하기 10에 23승계. 그 정도는 모아야 대충 우리가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몰수는 분자 수야. 무게 아니고 부피 아니고 분자의 개수야. 그지? 그게 몰수야.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몰수, 그게 몰라 컨센트레이션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솔루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뭘로 뒀냐면 1리터라고 뒀어. 1리터가 대충 물이면 1kg고 1kg에 들어있는 개수, 우리 지난번에 물 농도 계산해봤었나? 그래서 수업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물 개수 따져보면 55몰라쯤 나와. 그게 거의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농도야. 거기에 아까 포도당 계산했었지. 포도당이 1ppm이라면 그러면 1kg 안에 대충 1kg 안에 1ppm이면 얼마 들어있는 거야, 무게로? (1kg에) 100만 분의 1 얼마 들어있는 거야? 1mg 들어있다, 그지? 1mg. 1mg이면 몰수로 따졌을 때, 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정수로 나오는 숫자로 보는 거잖아. 1몰만큼 모았을 때 탄소가 12g이 되도록 숫자를 맞춘 게 아보가드로 수야. 그럼 수소는 대충 1g, 탄소는 12g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포도당이 대충 180쯤 돼. 1mg이면 그걸 따져보면 5 마이크로몰쯤 돼. 1mg이면. 그래서 분자량이 1000이라면 1 마이크로몰이 돼. 1 마이크로몰이 1리터에 들어있으면 1 마이크로몰라가 되는 거지. 1 ppm이 대충 마이크로몰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계산을 여기서 하는 거야. 100만 개 중에서 몇 개 들었냐가 ppm이니까 이거 몰라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꾸면, 그러면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은 컨센트레이션으로는 마이크로몰라 컨센트레이션쯤 돼. 정확히 얘기하면 5.5, 5.6 마이크로몰라쯤 될 텐데 뭐 대충 따져서 마이크로몰라 수준쯤 된다. 그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대충의 스케일은 틀리지 않아. 오케이? 농도를 그래도 따로 시간 줘가지고 한번 공부한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머릿속에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애시드 베이스 악셀레이션 리덕션 Okay, we learned about this AL, CS3, this is a plus charged and electron deficient, and that should be acid.
Aluminum is a donating electron, giving electron, and is that base or reductant? 답들은 다들 썼더만 that's reductant. It's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not acid base reaction. 뭐 오xygen이 당연히 oxidant겠지. 이름이 말하듯이 이건 뭐 빼기고. 진짜 질문은 이거. Oxygen is oxidizing the partner, then itself should be reduced, right? Oxidation and reduction reaction should happen together. There should be partner. Oxidant meet together with the reductant. One side is oxidized, reductant is oxidized, oxidant is reduced. Okay? It should be 2. That's not because this oxygen is oxygen molecule. I'm talking about the oxygen atom. Okay? If it's oxygen molecule, O2, then 4 electrons should be accepted. Okay? Oxygen took 2 electrons. Received, reduced. Receiving, that action is oxidizing because that took the electron from somebody else. Okay? 2 electron was involved in this the reduction. 이것도 1분 줄게. 화학문제 학생인데 차이 만들어지는데 뭔지 알겠지? 모르란가? 철의 재료는 철광석과 석탄이네. 훌륭한데? 철광석이 석탄하고 만나서 철이 만들어지고 얘는 악시다이즈 돼서 CO2가 되고 이게 우리가 보는 철인 거지. Then in their reactions there should be both reduction and oxidation happen together. Why do you call reduction? There is oxidation too. Why do you call this a reduction? Our interest lies in iron. Iron is reduced. Carbon is oxidized. Right? It's always happen together, but depending on our interest, our focus, we only see that part. Iron is reduced. Okay? So that's most of the cases. So we have oxidation reaction, we have reduction reaction, we may learn in the future. But always oxidation reduction should happen together because 주는 놈이 있어야 받는 놈이 있습니다. Okay? But which part is our interest is the main point of how we define whether that's oxidation or reduction. Oh, no. Okay. So based on this,
let's continue to today's lecture. So for this question, still it's not very clear whether you fully understood about the difference of oxidation and reduction and acid and base. Many of you said this answer. No, actually you answered, let's go one by one. Most of you said the answer is oxidation number is a changed, then it's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If it is not changed, then that's acid base reaction. Yeah, that's not wrong answer. That is correct answer, but still you don't catch the right the answer for given questions. 요새는 뭔가 헷갈리는 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Let's look at this sentence. This sentence has two problems. Number one, first of all, the structure is wrong because in this sentence, formal charge is not changed, oxidation number is changed. Yes, we need to compare what is the formal charge and what is oxidation number. We learned the formal charge before, but we didn't learn oxidation number yet. But you guys found that answer from somewhere and you put Sanasu oxidation number all the time. That's good, but if you want to compare, formal charge is not changed, oxidation number is changed. If you want to compare something, then you should fix one thing, subject or the object, and then compare one is reduced and one is decreased. Right? So if you want to say here, oxidation number in acid base not changed, and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oxidation number is changed. That's the common answer you gave. So that's structure-wise that's the correct sentence. But this sentence has a problem. You are comparing one is not changed, B is changed. Structure is wrong.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비교를 엉뚱한 걸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지. And now, while that may look formal charge. Okay, the first part is the formal charge is changing or not in acid-base reaction. 대답 좀 해봐.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oxidation number가 변한다. 이 얘기는 막 쭉 했는데 이 문장에서 봤을 때 보면 formal charge는 acid base에서 formal charge가 변해 안 변해? 이것은 안 변한다고 그랬네, 센텐스에서. 내가 첫 번째 지적한 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둘째는 내용을 보자는 건데, 포멀 차지가 애시드 베이스에서 변해 안 변해? 포멀 차지 변해 안 변해? 포멀 차지 변하잖아. 내용이 틀렸네. 앞에 부분. 포멀 차지 변하네.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서. 악세이션 넘버는 안 변하나 보지. 오케이? 자, 내가 본 답 중에는 가장 그럴듯한 답이야. 다들 그냥 악세이션 넘버가 변하지 않으면 애시드 베이스 변하면 산화한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literally gathered electron from one owner 자체가 없어졌다 살짝 in a redox reaction 일렉트론이 directly transfer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나마 제일 가까워 악세이션 리덕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 다음 부분 보면 in addition redox reaction involves electron transfer while Arrhenius loading focuses on proton. 우리 애시드 베이스도 루이스 데피니션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룰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갑자기 애시드 베이스를 비교할 때 우리가 가장 진보된 개념은 루이스 개념이야, 그지? 일렉트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일렉트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면 갑자기 오래된 모델을 들고 나왔어. 소나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포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포니가 뭔지는 모르지? 여하튼 엉뚱한 걸 끌고 온 거야.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뱀다리라고 부르지.
사죠. 있으면 안 되는 거. 괜히 써가지고 까먹는 거. 깔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칭찬하려고 한 거야. 위에 부분에 이 부분이 그나마 제일 액세션 리덕션의 정의에 가까워. 그래서 기특해서 공정을 주려고. 다시 한번 짚어볼게. 자, 다른 답을 보면 우리 반에는 다 한국어 생들만 했으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써도 뭐 답은 이렇겠지.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양성자가 관여한다. 자, 이 말부터는 듣기 싫은 얘기고 앞에 이렇게 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애시드 베이스 아니고 산화하는 얘기하는데 양성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전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애시드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산화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렇지? 여기에 전자쌍 이런 얘기했어. 앞에 얘기했어도 그럴 적에도 전자쌍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괜찮은 얘기가 메이킹 반드가 상당히 좋은 얘기야. 메이킹 반드를 하려면 전자쌍이 가야 되는 거 맞지? 두 개가 가야 돼. 두 개가 가야서 반드 하나를 만들잖아.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서는 새로운 반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퀄리브리엄인 거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데 여기서 전자쌍이라는 말은 그럴듯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삼연기 반응의 주요한 특징이라면 그러면 액세이션 리덕션에서는 전자쌍이 아니란 얘기인가? 아까 내가 산소 예를 들었지. 두 개잖아. 전자쌍이잖아. 그러니까 전자쌍이 키워드는 아니라는 얘기야. 전화하면서 두 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세 개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삼연기에서는 두 개가 움직여서 반드를 만드는 거는 맞아.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럼 이제는 문제를 좀 더 좁혀가지고 원래 질문은 삼연기와 산화하는이 뭐가 다를까가 질문이었는데 이걸 따져보면 대충 알 수도 있겠네. 폼을 차지하고 액세이션 넘버가 어떻게 달라? 이걸 알면 거꾸로 돌아가서 앞에 거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겠네. 다들 많이 쓰는 말이고 대충은 들어본 말인데 여기다가 영어까지 앞에 바로 나오면 소통이 안 될까 봐 내가 지금 우리말로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이거는 화학에서 가장 펀더멘털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야. 그렇지? 삼연기, 산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거가 뭔가 좀 헷갈리고 있어. 누가 한번 잘 정리해볼래? 혹은 디스커션에 한번 정리해볼까? 내가 키를 던져볼게. 애시드 베이스에서는 베이스는 전자를 주는 애고 산은 전자를 받는 놈이다. 이게 루이스 정의잖아. 그렇지? 산화하는에서 전자를 주는 거는 리덕턴트고 전자를 받는 거는 악시던트야. 전자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받은 이 반응은 반응 반응이고 전자를 준 쪽은 산화 반응이야. 그렇지? 둘 다 양쪽 다 전자를 주는 이 받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테크니컬한 텀 속으로 숨었어. 산화수가 바뀌면 이 말 속에 숨었어. 이해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산화수가 변했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산화수하고 폼을 차지는 어떻게 달라? 산화수는 실제로 전자가 뭐 결합을 이루어지게 하면서 이제 전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실제로 주고받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는가? 폼을 차지가 바뀔 때는 실제로 전자를 주고받지 않았는가? 폼을 차지는 그게 본질을 형성하면서 그 두 개의 전자가 그 두 일렉트론을 공유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잠김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얘를 얼마나 끌어당기냐의 차이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주고받으면서 끌리는 거와 전기 음성도 이제 키워드는 다 나왔어. 포말 차지는 전기음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원자과 결합에서 원자과 전자랑 결합 수만 고려를 하는데 옥시데이션 넘버를 계산할 때는 그 분자 내에서 전기음성도를 고려를 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고려.
자, 한 걸음 더 나갔어. 유빈이가 키워드를 던졌는데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걸 동원이가 바로 잡았어. 포말 차지에서는 정겸 성도가 고려되지 않았어. 포말 차지에서는 정겸 성도가 고려되지 않았고 악세션 넘버에서는 정겸 성도가 고려돼. 자, 결과론만 놓고 보니까 3염기에서 포말 차지가 변했네. 딱 보니까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악세션 넘버가 변했네. 그 정도는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지? 이거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포말 차지는 실제로 그 전자가 원상 쪽에 계속 그렇다. 여전히 그 말이 앞에서 얘기한 전기 염성도 얘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보자.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무용표 일렉트론이 얘한테 가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자 밀도를 따졌을 때 얘가 진짜 마이너스고 얘가 진짜 플러스일까? 좀 더 심플하게 이걸 프로톤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암모늄 만들어. 우리 보통 암모늄 만들 때 얘를 놓고 쓸 때는 포말 차지를 해서 이렇게 쓴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로 따지면 하이드로전하고 암모늄하고 따졌을 때 누가 더 일렉트로 네가티브 해? 나이트로전이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지. 카본이 있고 프로톤이 있고 N, O, F 이 방향으로 전가하고 이쪽이 감소하는 거잖아. 카본보다도 더 일렉트로 파지티브 하니까 전자가 치우친 정도로 따지면 이렇게 쓴 이 포말 차지는 사실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실제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가운데는 약간 네거티브하고 각각이 포지티브한 그러면 4개니까 이게 4개점에 해당하는 이게 더 현실적인 모델일 거야. 실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따지는 쪽이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이야. 포말 차지는 말 그대로 형식 변화라고 하는 말이 주는 것처럼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려놓은 거야. NH4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차지가 어디에 있을 거냐? 사실은 N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 차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쪽에 차라리 약간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야. 마치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식 쓸 때 이렇게 쓰지. NH4 플러스 이렇게 쓰지. 마치 플러스가 N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의상 쓰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 벤젠을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벤젠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지. 저게 좀 더 현실적인 거야. 포말 차지보다는 악세션 넘버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반영한 값이고 그게 좀 더 현실에 가까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포말 악세션 넘버를 따져보면 이거 두 개 사이에서 악세션 넘버를 따져보면 얘랑 얘 사이에서 누가 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낮아. 얘를 마이너스로 해주고 얘를 플러스로 해주고 악세션 넘버 이렇게 적어요. 반대가 있을 때 같은 아톰이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0, 0 한쪽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조금 더 큰 놈이면 실제로 일렉트론 그쪽 조금 더 걸려가 있겠지. 폴라 반도 배웠잖아. 코블런트 바인딩 중에서 퓨어를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잖아. 치우쳐 있는 쪽에 몰빵으로 마이너스 1. 지금 포말 차지도 마찬가지고 세션 넘버도 마찬가지고 다 정수로 표시한다 그지. 델타 이런 거 쓰지 않는다 그지. 둘 다 극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 몰아주는 거야. 반들을 만들 때 전자쌍을 공유한 놈은 하나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포말 차지야. 반들을 만들었는데 한쪽으로 끌려가는 쪽이 조금이라도 더 끌려간 쪽에 전자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악세션인 거야. 자, 이거를 확 정리해가지고 딱 표현하면 포말 차지는 모든 결합이 공유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준 숫자야. 모든 결합이 평등한 공유 결합, 완벽한 공유 결합이라고 가정하고 준 숫자. 내가 이렇게 반을 줬으면 나머지 절반 누가 얘기해 볼래? 악세션 넘버는 그 결합이 완벽한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준 숫자야.
자 그러면 악세션 넘버 한번 적어보자. CH4 하이드로전 4개가 똑같으니까 악세션 넘버 똑같을 거고, 자 카본의 악세션 넘버는 내가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여기다 경향 적어줬지. 카본을 중앙으로 했을 때 이쪽은 더 일렉트론 네가티브하고 이쪽은 일렉트론 포지티브하다. 대표적인 일렉트론 포지티브는 실리콘, 하이드로전 이런 게 있다. CH4에서 카본의 악세션 넘버는 마이너스 4. 4개나 끌어왔잖아. 프로톤의 악세션 넘버는 플러스 1. 4개잖아. 지금까지 악세션 넘버를 대부분 다 이노게닉 머티리얼에서 봤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오게닉 머티리얼이야. 카본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오케이? 저걸로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테크니컬 업무는 설명했네. 악세션 넘버와 포멀 차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야.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몇 번 되돌려 보면서 곱씹어 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정리해봐.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위에 문제가 뭐였어? 애시드 베이스와 산화환원이 어떻게 달라?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나는 이온 결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표현이고, 하나는 충분한 공유 결합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표현이다. 그런 것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애시드 베이스에서 전자를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산화환원에서 주는 거하고는 뭐가 달라? 약간 일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답을 쓴 친구들도 있기는 했어. 완벽하게 딱 결말을 못 지어서 내가 집어오진 않았는데, 전자가 한 개냐 두 개냐 그 문제는 아니야. 애시드 베이스일 때는 두 개가 가는 건 맞아. 반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환원은 개수가 다 달라질 수 있어. 뭐가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야? 민혁 선배 한번 얘기해 볼까? 사람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아까 말씀하신 거 몸 태워서 그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고, 롱페 일렉트론을 관여한다. 뭐 악세션 리덕션에도 롱페 일렉트론 관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산화 연기에서 롱페 일렉트론과 전자쌍이 관여한다. 그거는 사실이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 저는 설명을 못하면 충분한 답이 아닌 거지. 누가 좋은 답을 얘기할 수 없을까? 이양 오늘 왜 자리를 바꿨네? 여기를 내가 우리가 이 수업을 다 끝날 때까지 이걸 다시 얘기할 기회는 없을 거라서 생각해보라고 좀 시간을 주는 거야. 뭐가 다를까? 공유하는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해봐. 결합을 형성하고 좀 더 크게. 옥시데이션 리덕션은 전자를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아니 결합을 형성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저기에서 C에서 O가 붙어 붙으시니까 결합이 형성되긴 했는데 전자를 아예 줘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키워드는 줘버리는 이 키워드야. 악세션 리덕션에서는 전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 그 얘기는 산연기에서는 완전히 이동 안 한다는 얘기네. 산연기에서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얘가 반대를 계속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줬던 거 도로 가져가. 주는 척만 하는 거야. 산연기에서는 전자를 준다고 표현하지만 롱페 일렉트론 가지고 있던 걸로 프로톤한테 준 척해서 프로톤을 캡처한 척하지만
프로톤 나갈 때는 프로톤한테 준 돈 도로 가져가고 프로톤은 내놓습니다. 삼염기는 캐탈리스트로 많이 사용되는데 밖에 가서 전자가 있는 놈 없는 놈한테 없는 놈은 전자를 주는 척해서 상대방을 교란시켜. 전자가 많은 놈한테는 전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가지고 걔를 끌어당김으로써 그 전자의 구조를 교란시켜. 교란시켜서 평소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던 놈들을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삼염기는 촉매로 많이 쓰지. 촉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나중에 준 척했지만 도로 다 가져가. 받은 척했지만 도로 다 주고 나. 이게 삼염기. 자, 앞에서 봤던 예를 가지고 생각해볼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Al3 플러스고 Al3 플러스는 전자가 비어 있으니까 딴 데서 전자를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끌어왔지만 떨어져 나갈 때는 도로 주고 그대로 떨어져 나가. 그래서 애시드. Al은 메탈이야. 메탈 물을 집어넣으면 하이드로젠 가스 발생하면서 Al3 플러스로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건 전자를 완전히 줘버린 거야. 누군가한테. 여기서는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왔으면 수소한테, 프로톤한테 줬겠지. H 플러스가 H0가 돼가지고 만나서 날아가는 거죠. 이해돼? 자, 여기까지가 내가 수업 시간에 줄 수 있는 때까지인 것 같고, 요거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해봐. 그러면 나중에 뭘 들여다봐도 이게 산화하는 반응인지 산화하는 방해되었는지 혹은 산염기로 끝났는지를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더 하고, 내가 이거 막 그려보라고 그랬잖아. 이거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챕터 3 뭐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챕터 3 알케인인데 알케인의 구조. 저거 이성질처럼 몇 개나 했지? 펜테인 5개짜리 몇 개나 했어? 응? 3개? 이렇게 얘들 내가 그렇게 쭉 봤는데 이쁘게 그린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 거를 예로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 자 이렇게 3개 더 있나? 더 없는 거 같지? 한 개 더 내가 뭘 했나? 하이드로젠 2개를 뺐네. 하이드로젠 2개를 빼면 무슨 옵션이 있어? 이중결합이 생기거나 수소가 빠졌으니까 혹은 고리가 생기거나, 그지? 고리가 생길 때 하이드로젠 2개가 빠지잖아. 그럼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네. 이거의 이성질체 개수는 몇 개나 돼? 각자 숙제냈던 거 보면서 얘기해도 돼. 몇 개나 돼? 10개? 10개 맞아? 자, 여기도 10개를 그렸네. 그러면 더는 없다는 얘기네. 이중결합이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들어가면 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스트란스도 고려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시스트란스 고려된 거 맞나? 고려한 거 없는 거 같은데, 한 개 더 있는 거 같은데 보면 이거는 지금 트랜스폼인데 이거 시스폼으로 그린 건 없는 거 같은데, 그잖아? 있나 어디? 아니면 여기 뭔가 중복된 것이 있거나. 지금 10개 맞잖아. 어제 내가 보고 있는 게 10개인데 잘 그렸는데, 내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시스트란스가 다른 아이소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한 개 더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찾은 사람.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면 한 개 빠진 게 맞는 거야?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한 개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렇게 결합의 연결로 만들어진 거를 스트럭처럴 아이소모라고 그래. 구조적인 아이소모. 여기 구조적인 아이소모는 다 나왔는데, 얘를 시스트란스 형태로, 다시 말해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바꾼 거는 연결은 같은데 이 카본이 연결됐으니까 연결은 같은데 입체적인 위치가 틀린 거란 말이지. 이런 거를 스테레오 아이소모라고 해요. 아이소모 숫자 다 그려보는 거 생각보다 몹시 어려워. 옛날에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자다가 생각하면 두 개 또 빠졌어.
두 개 더 그려놓고 또 다음 날 잡았으면 그런 옵션도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맞춰서 그려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했고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였는데 자, 두 개를 또 뺐어. 두 개를 또 빼면 카본값만 똑같은데 두 개를 또 뺐어. 그러면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거나 삼중결합이 있거나 아니면 고리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거나 혹은 고리가 두 개 있거나 그지? 그런 옵션들이 있네. 어떻게 본다 보자. 여러분들 개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야 이제 막 카본이 붙어있고 양쪽에 이중결합 이렇게 붙인 거 이런 거 존재하는 거야? 이중결합이 이렇게 근무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카본 하나 위에 막 카본이 이중결합 두 개씩 있어. 저 말 돼? 말 안 되는 거 그리면 안 되잖아. 말 돼? 말 돼. 저런 것도 있어. 흔하진 않지만 저런 구조도 있어. 알린이라고 부르는 구조 있어.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수를 여기다 그렸는데 내가 지적한 것 중에 빠진 거 있네. 꼬리 두 개 있는 건 빠졌네. 꼬리 두 개 있는 게 있어 가능한가요? 카본 5개인데 꼬리 두 개 있는 게 가능해요? 어때? 가능하지? 여단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잘해서 가가지고 보고 또 있어 꼬리 두 개 있는 거. 그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 그리고 많은 저런 분자들이 실제로 합성도 가능해. 삼각형이면 프로페인, 사이클릭 프로페인 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상당히 링 스트레인이 크게 걸리기는 해. 그래도 합성도 가능하고 존재 가능해. 그러면 아이소머라고 인정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 저 정도 개수만 해도 지금 카본 우리 고작 5개 다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니? 잘못 생각한다. 여기 1 빼고 생각하자. 탈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하이드로전 두 개 더 뺐어. 야 그러면 뭐야 이거 가능할까? 그래도 구조들이 막 있을 수 있어. 고리 두 개에 뭐 해서 등등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내가 더 푸시했지. 두 개 더 빼. 이건 진짜 가능한가? 야 카본은 5개인데 하이드로전 4개 가능할까? 야 그래도 기특하게 막 이런 구조들을 막 찾아봤어. 좋아.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얘네가 일직선에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 얘네 일직선에 있는 거 맞고 하나 약간 불편한 거 조금 불편해. 90도네 120도로 해야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막 꺾인 느낌이 나. 그릴 때 그런 것도 보여서 그리면 상당히 배려있게 그렸네. 혼자 보이는 감이 들어있는 상태로 그렸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상당히 기특해. 좋아. 그치? 자 여기에 이번에는 C 5개, H 12개에 악시전 하나를 넣어보자. 악시전을 넣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려봤어. 자 이거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딱 보니까 말단 어딘가에 H하고 카본 사이에 악시전을 넣으면 되네. 그걸 이렇게 보면 원래 구조였던 뼈대를 먼저 그려놓고 뼈대를 고정해놓고 저기다가 악시전 하나씩 붙여나가는 게 좀 쉽겠네. 그지? 악시전 어디에 넣을까? 자 좋은데 여기 뭐 빠진 구조 있어. 다른 옵션도 있어. 뭐가 있어? 응? 악시전이 카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알코올만 그렸네. 그지? 여기까지 훌륭하긴 한데 여기 생각해보면 악시전이 이 사이에 낄 수 있고 여기도 낄 수 있고 여기 끼면 여기랑 똑같고 옵션이 훨씬 더 늘어나네. 악시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랑 똑같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아이소머가 더 늘어나네. 이스를 건들면 그렇지? 악시전은 그대로 두고 하이드로전만 두 개를 뺐네. 그럼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중결합이거나 고리이거나.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만든 뼈대 만들어 놓고 하면 좀 쉬울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등등의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자 여전히 여기에 빠진 거는 이서 옵션을 빼먹었고 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지? 카본 사이에 악시전 들어갈 수 있고 개수가 상당히 많지.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 빠진 거 또 있어. 뭐가 빠졌나?
응? 이게 옥시전 링에 옥시전 들어간 거, 자 그것도 내가 말한 거에 포함된 건데 그것도 있으인 거잖아. 링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카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니까 그것도 있으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있어야 할 클래스로 보면 그거는 이제 있으를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빠진 것도 있어. 산소의 이중결합, CO2 불반도도 있을 거 아니야. CC도 불반도만이 아니라, 그렇지? CO2도 불반도 만들 수 있잖아. 야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계속 있어. 여기서 하이드로전 2개 더 빼볼까? 2개 더 빼면 이중결합이 2개이거나 3중결합이 하나이거나 윙 하나 이중결합 하나이거나 윙 2개이거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도 있을 거고 CO2 불반도 들어간 자리도 있을 거고 CO2 불반도는 맥시멈 하나밖에 안 되겠네. 옥시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지? 이거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나올 거예요. 다 그리면. 자 이번에는 다시 알케인으로 돌아와서 산소를 2개 넣어보자. 산소를 2개 넣는 옵션. 지금 저기는 이중결합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뼈대 그려놓고 이제 산소 2개 넣게 하면 되겠네. 어디다 넣을 건가? 여전히 if 옵션은 빠져 있으니까 여기다 있어 더 만들 수 있을까요? 그지? 여기서 저걸 빼면 수소 2개 뺐어. 이제 이중결합 하나 도입해. 여기 이중결합 하나 도입하면 카본 더블 반드가 생기거나 CO2 더블 반드가 생기거나 콜리가 생기거나, 그지? 그것만 해도 무지막지한 숫자가 생겨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옥시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있어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겠네. 프로포모 H2O2 뭐 이런 것처럼 옥시전 연결된 거 저것도 좀 언스테이블하지만 저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야 엄청난 pH 수가 있어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폼의 알코올은 같은 자리에 2개가 붙어있는 알코올은 상당히 언스테이블해서 떨어져 나오기 쉬운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 다시 이중결합을 하나 더 도입하는 거 가면 차라리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것보다 이중결합이 1개, 2개씩 도입될 때마다 생겨나는 복잡성은 무지막지해.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연습해보라고 준 거는 일단 구조를 그려보면서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상상력도 발휘해보고 어떤 구조가 생겨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게 오늘 우리 알케인 배울 거니까 알케인 배우기 전에 이런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 몹시 많이 했어.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오늘 희귀동전 하나 들고 왔어. 지금까지 나눠준 거고 다른 동전이 나도 몇 개나. 자, 다들 열심히 그렸는데 몇 개 못 그린 친구들도 있더라고. 내가 저걸 해보라고 한 이유는 최대한 한번 그려보고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 물론 저쪽에 그려놓은 구조들이 언스테이블한 것들도 많아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것들도 꽤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그려보면 알케인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만한 연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 알케인을 봅니다. 알케인 하이드로카본이고 C하고 H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기름 들어가면 가솔린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게 알케인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거 집어넣고 이렇게 엔진을 돌리다 보면 엔진 낙이라고 하는 게 노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노킹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아무도 안 들어봤어. 그럼 넘어간다. 들어본 사람?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운전면허증 되는 노킹을 몰라? 옥탄가 이런 말 아는 사람? 야, 씨, 넘어가자. 20세기에나 다루던 얘기인가 본데. 에이씨, 할까 말까. This is the basic structure of the engine. Okay? The engine has this kind of a 4 cycle. So you press those gas here, and then you spike, and then explosion should happen, and then this push it down, and you make this the circulation of the motion. Problem time to time. If it goes up, it should not spike until it reaches the maximum. But sometimes
이거 푸시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끝까지 안 갔는데도 중간에 미리 터지는 수가 있어요. 미리 터지면 피스톤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미리 터졌으니까 내려가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심한 락킹 소리가 나고 저런 문제가 락킹이라고 엔진의 락킹이라고 부르는 건데 20세기의 엔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썼어야 됐는데 나도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어. 락킹 소리가 어떤 게 락킹인지. 같이 한번 들어봐. 아씨 불가해. 아씨 이거 말고 바로 방법이 있는데. 네가 얘기나 내가 그래야지. Okay. Okay, today's video, I'm gonna let you hear what an engine knock sounds like versus 일단 an 락킹 소리를 test. 들려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I'm gonna start the vehicle and you're gonna hear it. Okay, well, the exhaust is loud on here. 근데 처음에 이제 태어난 이제 소리가 나는데 I'm 이제 gonna have 락킹을 somebody rev the engine a little. 세게 발로 Hear that? Hear tha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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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Hear that? 저 소리가 락킹 소리예요. 요즘 차들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뭐 저런 문제가 거의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저게 엔진에 문제를 일으키고 소음 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거든. 그래서 그게 락킹을 잘 일으키는 정도를 이 스탠다드 컴파운드 두 개를 가지고 스케일을 만들었는데 옥테인인데 저는 사실은 브랜치가 되어 있지만 카본 개수는 8개, 그러니까 옥테인이고 3개가 달려있는 이 옥테인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헵테인을 0이라고 잡은 스케일을 만들고 숫자가 높을수록 락킹이 잘 안 되는 거, 숫자가 낮을수록 락킹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스케일을 잡아놓고 어떤 기름이 더 좋은 기름이냐, 여러분 가면 이제 고급 휘발유 이런 거 있잖아. 옥탄가가 높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 락킹 잘 안 일어나는 거. 다시 말해서 프레스 했을 때 미리 터지지 않는 거, 잘 움츠리고 있다가 적당할 때 터지는 거, 뭐 이런 걸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적었는데 20세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려고 썼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4에틸락이에요. 테트라 에틸 레드, 오늘 이름 붙이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그래서 무연 휘발유, 무연의 연이 납이야. 그래서 저거를 제거하고 딴 거를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찾은 게 이런 거잖아요. 메틸, 티부틸, 이터. 자, 오늘 할 일은 이런 이름을 보고 이 구조를 그릴 수 있냐 하는 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하이드로카본만 있으면 뭐 우리말 하다 보니까 영어로 돌아가기 어렵네. 해볼게요, 영어로. If everything is composed of a carbon and hydrogen, we call them the hydrocarbon. Right? And hydrocarbon may be easy to give the name. It's like a simple alkane. If it's a double bond, then it becomes alkene. Triple bond, alkyne. But in addition to that, there is other groups made by oxygen, halogen, and thiol, nitrogen, and this kind of a non-carbon element groups we call functional group. Right? Depending on the functional group, today we have seen alcohol, OH, and oxygen is inserted in the middle to make an ether. So that kind of a special group is generated, and they have different chemical property. That's why they are important for the reactions. So those are what we call functional group. And functional group can be double bond and different connections like this. This all functional group you will learn over a whole year. Organic 1 and organic 2. So in organic 1 we don't learn all of them. In organic 1 we are going to learn up to here. Halogen group and its reaction.
So that will be half of the organic chemistry. Anyway, so for the starting point of alkane, there is a naming. So this is the association,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or UPAC. UPAC is the authority, the center who determines the rule of naming of the compound. Okay? 컴파운드 구조를 항상 구조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매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룰을 정한 데가 UPAC이고,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줄 때 에테인,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해서 최소한 10개까지는, 데케인까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8개는 뭐지? 옥테인, 9개는 노네인이야, 나노인이야? 나노야, 노나야? 노나야. 나노는 마이너스 구성이고 노나는 플러스 구야. 노네인이야. 그 정도까지는 이름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나갈 때 메테인부터 데케인까지 이 나무는 별로 많이 안 쓰니까 뭐 굳이 몰라도 크게 문제는 안 돼. 데케인까지는 이름만 듣고도 10개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아이소모 그리는 거 해봤잖아, 그지? 카본 5개짜리 3개였고, 카본 6개 되면은 5개야. 카본 7개면 아이소모 몇 개쯤 될까? 하이드로카본만 얘기하고 있어. 더블반도 없고, 이것만 해도 9개쯤 돼.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넓겠지. 아마 8개면 18개고 뭐 무지막지하게 넣을 수 있어. 오게닉 말리큘이 카본하고 하이드로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양념으로 악시전, 나이트로전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숫자는 어마무시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컴파운드의 개수를 등록해 놓은 거 보면 100개가 넘는 다른 엘리먼트를 모조리 다 합친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전체 화물 숫자보다 CHON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게닉 말리큘의 숫자가 월등 많아. 그게 오게닉 케미스트리의 매력이기도 하고, 이거는 레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일을 하는 거니 훨씬 더 창의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센서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름 붙이는 걸 보면 그냥 뼈대만 그리면 이제 뼈로만 그리는 것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면 메틸 하나 둘 셋 프로페인 4개면 부테인, 사실은 둘 다 부테인인데 그런데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저거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건지 이제 배울 거고, 부테인이 리니어한 게 일반적이라고 가정하면 브랜치를 만든 걸 아이소부테인, 아이소란 말은 동가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야. 부테인인데 뭐 좀 다르게 생겼지만 나도 부테인이야 뭐 그런 뜻인 거지. 아이소부테인. 그런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펑셔널 그룹이 붙으면 악시진이 붙으면 알코올이 되거나 히스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여야 될 거고, 나이트로젠이 붙으면 어디에 붙냐? 나이트로젠도 마찬가지로 카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을 자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운데 붙을 거냐 끝에 붙을 거냐에 따라서 이걸 다 다르게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룹이 붙었냐, 어디에 붙었냐, 그리고 총 길이는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름 붙이는 부분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 알케인을 얘기할 거니까, 자,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메테인, and 원래 구조가 메테인이면 요거를 하나 잘라서 어딘가에 붙을 상황이 되면 그거를 펑셔널 그룹처럼 이제 붙일 수 있는 접두사처럼 사용을 해. 그럼 여기 얼마큼 잘라졌으니까 여기에 다른 게 온다고 가정하고, 이게 메테인이었는데 이렇게 붙이면 메틸이라고 불러. 메틸이면 형용사용으로 바꾼 거고, 그거는 그 얘기는 뒤에 뭔가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메틸에 OH가 붙으면 메틸 알코올. 아민이 오면, 나이트로젠이 오면 메틸 아민. 아주 웃기게도 지저분하게도 메틸 아민은 붙여서 쓰는데 메틸 알코올은 또 떼서 쓴다. 왜 그랬을까? 이유 없지 뭐. 하는 저렇게 해서 쓰던 사람들의 습관이 굳어지고 나니까 내가 안 바꿀래 하고 서로 고집부린 거지. 그래서 그걸 통일한 게 메탄올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뒤에 올을 붙여서 정리하면 이건 붙여서 쓰는 걸로. 자, 그러면 누가 더 스탠다드겠어? UPAC에서 인정하는 건 얘가 스탠다드 이름이겠지. 메탄올이 스탠다드 이름이고 얘는 그냥 전통적으로
써둔 이름이고. 그래서 UPEC은 권장하는 스탠다드 이름이 있는 거니까 스탠다드 이름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펑셔널 그룹처럼 붙여 나가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메테인이면 메틸, 에테인이면 에틸, 프로페인, 프로필. 아, 1로 끝나는구나. YR. 부테인이면 부티로, 펜테인이면 펜티로, 헥세인이면 헥시로, 헵테인이면 헵티로, 옥테인이면 옥티로, 노네인이면 노니로, 데케인이면 어제 발음해야 돼. 데실인가? 데케인, 데실일 것 같네. 데실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지. 나도 많이 안 해본 이름은 입에 안 붙는다는 얘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어딘가에 붙일 때는 저렇게 처리한다. 자, 그래서 프로페인이면 프로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붙을 자리가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도 붙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연결되는 자리가 다르잖아, 두 개는. 그래서 하나는 그냥 프로필 혹은 보통 프로필이라고 해서 N 프로필 이렇게도 불러. 노멀 프로필. 이거는 아이소 프로필. 자, 부테인이면 붙을 자리가 또 두 군데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는 부틸 혹은 N 부틸, 하나는 이렇게 삐져나온 자리에 붙었는데 이번에는 세크 부틸이라고 부릅니다. 부테인 중에서도 구조 자체가 다른 거면, 그러면 아이소부테인은 붙을 자리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자, 종합해서 보면 부테인인 경우에는 뼈대 자체가 다른 거가 출발해가지고 N-부틸이 있고 세크-부틸이 있고 아이소부틸이 있고 터셔리-부틸이 있고. 야, 벌써 막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세크 프라이머리 이런 걸 봐야 될 테니까,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3개 붙어 있으면,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포지션을 프라이머리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3개가 하이드로젠이고 하나가 붙어 있으면 프라이머리 포지션, 프라이머리 카본이라고 얘기해요. 알킬이 2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세컨더리 알킬이라고요. 3개 붙어 있으면 터셔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4개가 붙어 있으면 쿼터너리 카본이라고 불러. 1, 2, 3, 4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비슷한 거 있었지. 딱히 똑같은 건 없었지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이렇게 붙여. 쿼터너리는 알킬 그룹으로 하기는 어렵겠지. 왜냐면 어딘가에 붙어야 되니까. 그지? 그럼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주로 우리가 보는 거는 프라이머리 알킬, 세컨더리 알킬, 터셔리 알킬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 나가보면 이 경우는 알코올인데 터셔리네. 이거는 터셔리 알코올이고, 터셔리 알코올 중에서 이 자리는 터셔리 알코올이고 나머지는 애시드니까 일단 빼고 가는 걸로 하자. 터셔리 알코올.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서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터셔리인지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렌지가 붙어 있는, 핑크가 붙어 있는 이 자리들은 CH3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프라이머리 자리. CH가 2개가, H가 2개가 있고 CC 연결된 게 2개면 이 자리는 세컨더리. 카본이 3개가, 카본 3개 붙어 있고 H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자리는 터셔리. 터셔리 자리는 프로톤을 떼내고 나면 이 자리가 튀어나온 거니까 그만큼 터셔리 알킬이 되는 거죠. 알케인을 하나 잘라내고 붙일 준비를 하면 알킬이라고 불러. 메테인을 메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알케인을 알킬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자, 이게 제너럴 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하자. 목요일날 계속 앞으로 하자. 제너럴 한 얘기만 하고 지나가자. 가운데 뼈대가 되는 거 이름을 주고, 끝에 뭐가 붙을 건지 전미사, 접두사를 붙이고 맨 앞에는 위치를 붙여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예를 한두 개만 보고 갈게. 뼈대를 이렇게 잡고, 기본 뼈대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을까? 제일 긴 걸 뼈대로 잡는다. 거기에 몇 번에 가서 붙었냐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나가는 걸 할 거예요. 오케이? 원래 오늘 이거 다 끝내고 이거 연습하는 문제를 줄까 해서 뒤에 보면은 목요일까지 숙제해서 내라는 게 노트가 돼 있을 텐데 무시해. 목요일날 수업 마치고 그 다음에 숙제한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